다시 돌아온 떡국열차 번외편. 와! 나온 차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정말. 아, 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왜 이러세요, 정말. 먼저 나갔지, 그랬어요. 먼저 치고 나가셔가지고, 이거 뭐, 따라갈 수가 없네. 자,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또 번외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에 못다 해드린 이야기들,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얘기들, 이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교시부터 먼저 들어가야 했으나, 이번 번외편은 반드시 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지분거렸죠, 우리가. 그래비티님이 지분거리다, 지분이지. 지분. 짓궂은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잡고 귀찮게 하다. 지분. 댓글에도 나왔습니다만. 충청도에서도 네. 단수라고 한다네요. 감정. 충청도 좀 이상해. 충청도 맞아요, 맞기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울 사람인가 봐요. 맞다. 서울 말이지? 맞다. 그러니까 저는 저 마음은 늘 충청도인데 제 행동이나 패턴이나 이 스타일 이런 게 다 너무 그냥 어떤 청담 쪽이니까. 저도 목소리는 이렇지만 사실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냥 지구인이라 하시죠, 뭐. 예. 아니, 저 서울 사람이에요. 정말. 티나요, 티나. 진짜 입맛이 너무 서울이에요. 티나. 그럼요, 저는 밥 먹을 때도 빨간 소세지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피자 드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피자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네. 요즘 신세계 핫하게 피자, 뜨고 있는. 그렇죠. 먹어주세요. 네. 여기도 원하신다면. 네. 본 이름이 들어가니까 뭐. 알짱 피자? 네. 알 피자잖아요. 하여튼 뭐 피자를 먹는데 피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일 많이 먹는 건데 정프로잖아요. 저는 그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전 먹고 나면 피자 먹고 나면 속 불편합니다.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약간 좀. 그래요? 네. 먹지 마요, 그러면. 그럼 다음엔 셋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붕당 좀 얘기를 하다가 네. 뭐 도대체 남인, 서인, 북인, 뭐 남인 막.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배할 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네. 일종의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네. 옛날엔 전통적인 세배 인사법은 네.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숙종이 항상 숙종 나와요. 고모인 숙휘공주에게 이제 새해 덕담 편지를 보냈답니다. 아주머님께서 새해에는 숙병, 이제 오래된 병이 네. 다 쾌차하셨다 하니 기뻐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안 났는데. 이미 난 것처럼. 그게 그거죠, 그죠? 예언의 자기 실현적 효과. 내가 다 조사해왔는데. 준비하면 뭐합니까? 내가 뭐 조사했는데. 셀프 풀필링 프라피시. 이제 영어까지. 셀프 그거 풀필링 아니야? 프라피시. 그거 있잖아요. 셀프. 플라보시브.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미 실현된다 이거죠. 좋겠는데. 플라시보 효과도 되고. 아니죠. 플라시보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기 셀프 풀필링. 예.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맞습니다. 왜 또 거기 따라가? 아니, 이거는. 여기서 말도 안 돼. 플라시보가 여기 왜 나옵니까?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에휴, 무식했어, 나. 차라리 피그말리온을 말씀하신 제가. 차라리 저는 동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피그말리온 나오고 딱.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순원왕후라고 헌종과 철종 때 이제 그 왕비를 지냈던 사람인데 재종 동생, 그러니까 육촌 동생한테 이제 보낸 편지인데 새해에는 나라가 태평하고 신하와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워 조금 더 흠이 없이 지낼 것이니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다 된 것처럼. 근데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이때. 긍정적이네요. 이게 아무리 자기 예언적 소망을 담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그 기억 안 나죠? 자기 예언적. 뭐라고요? 아니 자기 실현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뭐 이렇게. 셀프. 풀필링. 자기 실현적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필이 그렇죠. 뭐예요? 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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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다. 풀필. 그냥 영어는 쓰는데 발음 좋지 않아요. Self-fulfilling. 네. 나 셀프 풀필링 그래갖고 이게 뭐지? 오일 풀링인 줄 알았네. 근데 또 공격하시는데. 그리고 네. 세뱃돈 준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알죠? 세뱃돈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건? 그랬어요? 언제요? 얘기했지? 안 했나? 네. 조선시대는 거의 세뱃돈 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뱃돈 들어갔죠.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세뱃돈, 요즘 아이들이 세뱃돈을 더 달라고 어른들에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그 사설도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딱 딴 데인데 저 또 동아일보를 합니다. 동아일보에.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찾아볼 수 없거든.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그리고 또 정초에 네. 그 일가 친척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양반들이 네. 문안비라는 여종을 시켜서 이제 문안 인사를 보낸대요 새해에. 여종을? 네, 네. 그게 훨씬 낫다. 그래요? 여종 가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문안비한테 예. 밥상도 차려주고 아. 돈도 좀 주긴 줬대요. 종한테. 아, 문안비한테 밥상을 차려준다고요? 네. 그만큼 대접을 좀 네, 해서 네, 준 거네. 문안비는 따로 뽑는 건가? 아니 이게 그냥 거기서 또 그냥 또래 자기 보이네. 노비 중에서 좀 좀 이쁘고. 머리 좀 돌아가고 말 좀 똑바로 괜히 가서 하고. 뭐 딴짓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갔는데 내년에 뒤지시래요. 아, 이게 뭐예요? 여튼 그 예쁘장한 애가 오면 일단 인사 받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세뱃돈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도 있대요. 많이 네, 보면 화날라나? 중국에 있어요. 홍바오로 가네요. 홍바오? 홍포. 네, 홍包. 아, 빨간 그 네, 봉투. 빨간 빨간색 봉투.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양력이잖아요. 얘들은 설을 또 네네네. 양력 설을 세긴 하는데 오토시다마라는 세뱃돈을 준대요. 오토시다마. 무조건 줘요, 오토시다마. 베트남은 리시라고 한답니다. 리시. 빨간 여기도 이제 역시 빨간 봉투에 새 돈을 넣어줘야 된대요. 왜 빨간 색깔이 그렇게 뭔가 돈이라든지 복의 제복이 의미죠. 복의 의미가 그러니까 중국은 세뱃돈을 홍바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빨간 봉투에 넣기 때문에 홍바오라고 하고요. 홍바오라고 한다는데. 홍바오, 네. 근데 야소이첸이라고 해요. 원래는 야소이첸. 그러니까 홍바오라는 그 맞아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야스이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세뱃돈이죠. 아, 콩바오는? 홍바오도 세뱃돈인데. 홍바오는 빨간 봉투로. 그렇죠. 홍바오. 원래는 빨간 홍이라는 봉투죠. 뜻이더라. 근데 이제 그 홍바오가 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홍바오를 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빨간 봉투에 넣어서 주거든요. 빨갛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뭔가 불처럼 일어난다.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위로 되죠. 일어나기 때문에 예.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야소이치에. 음양오행에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예. 이 화의 불의 기운. 네. 이게 결국은 크게 일어나는 또 이 복을 가져오는 이런 느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의미도 불은 보통 그 음양에서 불은 드라이빙 포스 시켜줘야지. 추진력을 그래? 알았어요. 추진력인데 에휴, 잘했다요. 본래. 그렇죠. 네. 예. 목화토금수. 음양오행. 좋아요. 예,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수국금. 빨간 봉투가 좋네요. 행운을 빨갛다니까 상징하는. 화생토. 물로 연결하신 거죠? 그쵸? 너한테까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죄송합니다. 네. 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뱃돈도 하고 설빔을 하잖아요. 설빔. 설빔. 설빔 어릴 추석빔 때.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요. 추석빔이 어디 있습니까? 추석 때도 있어요. 왜 옛날에 저기 새 옷 사 입고 했어요. 빔이라는 건 그렇죠. 명절을 맞아서 새로 장만할 그래요? 때. 예. 빔이 빔, 그거래요. 예. 새 옷을 예. 입는 명절을 그거를 맞- 예. 비음이라고 한대요. 원래 비음인데 설비음, 뭐 추석비음 이러다가 그 줄여가지고 설빔, 추석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레이저빔 따위 얘기했다간 정말. 아니 그게 또 뭐랄까 이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아, 추석? 레이저 빔은 박 선생이 잘 하잖아요. 그분은 잘 쏘시죠. 네. 약간 0.5초 정적이. 이게 떼떼옷이랑 빔이랑 같습니까? 저는 의미가? 때때옷도 그런 철을 새 옷? 네. 네.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떼떼옷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떼떼옷?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설이 떼떼?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아니요. 근데 떼떼옷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떼떼옷. 새 옷. 그쵸 이제 떼떼 떼옷 타도 떼요. 떼옷 따주세요에 두 번 떼가 들어가네요. 예. 떼옷. 야 이거 정말 새로운 분석입니다. 예. 왕 하나의 발견. 아, 이 떡국 열차가 아니면 떼떼옷이 떼옷 타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옛날부터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복 저고리부터 다 새로 입는 게 이제 원칙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 돈이 없으면 버선이라도 새 걸 사시겠대요. 아. 새로 만들어 신든지. 이런 거 안타까워요, 그죠? 버선이 근데 이 버선 신은 여자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할 때 왜 저기 한복 입고 나중에 그거 다 하잖아요, 요즘. 안 해요? 안 했어요?
패백? 패백할 때 안 했어요? 아, 했나? 아, 패백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복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밑에 그냥 스타킹 신지 않았나? 신죠. 예. 우선. 버선 신고 하는데. 아, 그랬나요? 우리 집사람. 충청도는 안 신나 보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 지금 충청도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뚜겠니.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충청도는. 아, 그 설비님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그러니까 설에는 이런 거 한다. 그 얘기를 버선 하죠. 신는 여자가 왜요? 아니 그거는 저쪽에서 정프로가 아, 얘기했어요. 버선이 네. 진짜 섹시한 것 같아. 버선이 섹시하다. 스타킹보다 버선이 더 섹시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버선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시라고. 버선이 진짜 이 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슨 향을요? 버선이 이게 도톰하잖아요. 네. 그 향이 무슨 뭐가? 냄새? 그렇지, 그렇지. 고린내? 그게 좋다고요? 그거 되게 매혹적이지 않아요? 취향 저격? 뭐 이런 거. 취향이, 패티시가 있네. 취향이 아주. 네. 방송을 조심해요. 위해서라면 네. 제가 이렇게 제 한 몸 아니 뭐 불사르겠습니다. 딱히 불살라 주지도 않았고 이게. 도움도 안 되고. 홍도 없고. 아이고. 참. 뭐 설에 그 다 아는 거예요. 설빔하고 하는 거는. 근데 비음의 약자인 건 몰랐잖아요. 솔직히 비음. 말해서. 비음은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옷을 새로 갈아입는 그걸 비음이라고 했다고요. 비음? 네, 비음. 설비음. 우리 순우리말이죠? 네. 전 순우리말 아니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설비음. 자랑스럽게. 설비음. 좋습니다. 네. 합격! 아이고. 끝났습니까? 뭐 이제 설거는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그 하나가 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른바 붕당. 자, 동인서인 남인부인 뭐죠 또? 뭐 시파벽파? 소론노론, 서론노론. 아, 이게 도대체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외웠잖아요. 사색당파 이런 식으로 그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이걸 외우고 앉았습니까? 안 외우면 되죠. 이제 시험 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근데 이 알전 PD가 짱이다. 짱이다. 이분은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탕수육으로 본 조선 붕당의 이해 이렇게 했는데 탕수육이 전래됐어요. 네. 그래서 동인은 탕수육이 부어 먹는 게 제맛이라고 해서 동인이 되고 네. 서인은 탕수육은 찍어 먹는 게 제맛이다. 아. 사실 이거 국물 부어버리면 네. 이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빨리 없죠. 없어지잖아요. 그죠? 전 서인이네요. 아, 그래? 찍어 먹는 거? 네, 전 서인이에요. 나도 서인이에요. 네. 아, 근데 저는 요즘 저는 이제 찹쌀 탕수육 먹거든요. 이거는 부어 먹는 게 더 나아요. 찹쌀 탕수육이면 그 중국 그거요? 약간 꿔바로 같은 꿔바로. 느낌. 꼬바로. 그런 네. 느낌은 그건 부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또. 아,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꼬바로우는 원래 양념 붙어서 나오잖아요. 양념 묻어서. 그러니까 그 꿔바로는 아니고 이제 요즘 아, 찹쌀 찹쌀탕수육으로. 탕수육들은 이게 약간 좀 불어줘야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저는 탕수육 안 먹습니다. 달아서. 식사용으로 하는 건 달아서는 안 돼요. 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제 아, 제가 뭐 아니, 이렇게 그렇다고요? 식사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스스로 뭔가 딱 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궁금하진 않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우리 박사님 예. 뭐 얘기하실래다 또 넘어가세요. 아니, 그보다 네.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네. 그 동인과 서인이 이제 같은 사림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사림에서 또 추가되네, 나왔잖아요. 아, 근데 이제 사림에서 나와요? 동인이 뭐냐면 훈구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개혁의 속도를 올리자 이런 거예요. 전면적 개혁을 해야 된다. 아, 좀더 동인은 속도를- 개혁파. 아니 개혁파가 아니라 같은 사림 개혁파인데 네. 속도를 좀 더 세게 나가자. 아, 좀 더 그럼- 이제 드라이브를 걸자 세게. 아, 이런 쪽이고요. 네네. 중단은 넌 전진 계속 하는 거고. 아, 서인은 뭐냐면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좀 온건파. 완급을 조절하면서 좀 온건하게 이렇게 개혁을 하자. 음. 거기서 이제 크게 보면 동인 서인이 좀 나눠진다고 보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재밌잖아요. 탕수육을 그냥 부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먹자. 그 이런 게 얘기구나. 동인이고 서인은 조금 하나씩 좀 찍어가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자. 저는 제일 불쌍한 파가 소론이라고 생각해요. 소론요. 그래요? 네. 갑자기. 왜냐하면 소론은 더 이상 분파가 없이 그냥 속으로 사멸합니다. 사멸, 소멸. 아, 그렇네요. 예. 서로는 예. 남인은 탕남하고 청남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나눠져요. 네네. 북인도 대북 소북으로 나눠지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 탕수육으로 본 조선 붕당 이해는 한번 뭐 사진으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조선 붕당에서 다 이거 외우긴 힘들고 크게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딱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인은 좀 혁명파? 좀 더 혁명파라기보다 급진파? 같은 사림인데 급진파. 같은 개혁파 중에서도 조금 네. 더 그렇죠. 급진파?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서인은 온건파. 온건하면서 속도 조절. 요렇게만 네, 정리를 좀 조절하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몇 개 정도만 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붕당 얘기할 때 적어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지. 동인은 급진파, 서인은 온건파. 요까지는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좀 알아야 될까요? 남인. 그 다음에 이제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눠지는 걸 알아야죠. 알기는. 동인에서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분파가 되는 거죠. 급진파에서 남인, 북인이 또 나옵니다. 네. 남인, 북인은 어떻게 다르죠? 남인 북인은 이제 그걸로 나눕니다. 의병장을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북인 계열이에요. 힘드시면 어떻게 정박님한테 넘길까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맞아요. 그래요? 남인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는 좀 네. 온건파죠. 북인이 굉장히 급진개혁파예요, 진짜. 아. 그러면 급진파 그냥- 중에서도 더 급진파가 북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의병장이 많이 나왔댔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인홍 같은 분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나오네, 이름이. 아니 나와. 행동파들이잖아요. 의병장 한다는 건 진짜 이제 행동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인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동주의자들. 그래서 좀 더 강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임진왜란때 의병장을 많이 냈으니 국민들이 신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습니다. 아, 북인이? 네. 아. 근데 아까 말했던 급진파인데 네. 그 급진파다 보니까 자기와 생각 다른 애들 또 얘들은 잘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못하지. 남인도 버리고 당연히 서인도 버리겠죠.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광해군하고. 북인이. 네. 네네네.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왜 갑자기 인조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거든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인들 중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왜 굉장히 급진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못 듣도록 막았다는 얘기도 많아요. 북인은 급진파 중에 더 급진파. 그렇죠. 급진 스퀘어. 그렇죠. 좀 더 센 사람들이죠. 더블 급진. 행동주의자들이죠. 급발진. 발진. 급발진.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급발진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사고를 인조 사고가 반정으로 났고.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죠. 아, 북인은. 북인은. 네, 다시는 이제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뭐 대충 남인, 북인, 동인, 서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뭘 좀 소론 노론. 서론 노론을 하기 전에 대북과 소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하세요. 대북 소북을 네. 하시는 게 대북 좋죠. 소북. 북인에서도 네. 이제 대북과 소북이 나눠지는 거. 이게 한번. 더블 급진파 북인의 대북과 소북이 있다. 그러니까 더 또 이제 강경파가 그 대북이거든요. 강경파인데 또 네. 더 강경해요 네, 이제. 그렇죠. 진짜. 아니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광해군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영창대군을 지지할 거냐 이걸로 이제 대북하고 소북이 갈리거든요. 아. 그래서 광해군이 더 급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더 강경하죠. 급진을 얘기하는 강경을 얘기하든 강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 요까지 좀 따라올 듯 하다가 이제부터는 손 놔. 정신줄 놓는 뭐 거죠. 강경하게 그쵸. 가신다 보면 돼. 대북이 더 강경하다. 북인이 강경인데 더 그러니까 강경하다. 여기서는 급진이라고 이제 급진 표현을 강경. 빼고요. 아, 여기는 이제 강경. 더 강경으로. 그러니까 강경하냐 아니면 좀 온건하냐 이걸로 이제 아.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파는 그쵸. 갈수록. 북인이 어차피 강경하다고 했는데 되니까 더 강경한 그렇죠. 거고 손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네. 그거는 진짜 대와 대북. 소로 쓰는 네.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죠? 아니 그 당시로도 당시도 그렇게 써요. 써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대북, 니네는 소북. 예. 아니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에 나누잖아요. 네. 그때도 사는 지역을 따라서 동쪽에 산다고 해서 동인, 서쪽에 산다고 해서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그 김영삼, 김대중 이 대통령들 네. 상도동에 산다고 상도동계, 동교동에 그거 하니까 동교동계. 그렇죠, 그렇죠. 그 보스의 어떤 거주지를 중심으로 음. 그 지역에 이명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인, 서인 나눠졌고, 남인, 북인까지 알았고, 그다음에 북인 중에도 대북, 소북이 있었다. 예. 근데 이제 북인은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남인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보니까 북인이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 진짜 나라가 바로 앞에 촛불이었는데 네네. 우리가 의병장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다는 너무나 이게 역사적인 명분에 너무 도취돼 있었던 거죠. 아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누가 반대할 거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의명분이 모두가 우리 세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주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치 정세에서 고립되어 버리고 결국 자기 자파의 어떤 그 실패와 결국은 이 좌절로 결국 기결된 거 아닌가. 이 강경파가 사실은 좋긴 좋지만 이게 자꾸 뺄셈의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덧셈과 곱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뺄셈과 나눗셈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 존립의 근거까지 다 스스로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프로도 안고 가려고 하고 정박도 안고 가려고 하고 왕세명도 안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박은 자꾸 이제 누군가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붕당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신 분들은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자기 재미없으면 아니, 무조건 딴 데로 근데 가.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국사를 제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진짜 잘 몰랐는데 이 번외편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번외편 이런 것 때문에 모아서 네, 번외를 의미 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시거나 난 붕당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그렇죠. 돼요. 사실 번외는 사실 번외니까 네, 네, 안 맞습니다. 들으셔도 이미 다운 돼요.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장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하고 예, 계세요. 소장 쿨하게. 가치가 있어요. 네. 네, 소장 왜냐면 가치가 이건 나중에 어딘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인하고 남인 아까 나눌 때 네. 저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알장 PD가 남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외울 때 영남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영남이 아무래도 중심인데 주로 태계 유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고 북인은 말씀하셨잖아요. 북인은 같은 남인 쪽이 이제 같은 그쪽이지만 영남이지만 네. 조식 선생이라고 남명 조식 아, 조식. 아주 센 분 계셨거든요. 조선 때. 도끼 들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조선 어디로 올라가요? 궁궐에. 궁궐에 상소를 올릴 때 내 상소가 부당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목을 쳐라 이런 거죠. 아, 그래요? 조선왕조 칼 들고 갈 건데 그렇죠. 왜 도끼 들고 왔는지 몰라. 더 극적이잖아요. 도끼로 목을 잘라라 하는 거는 더 거의 뭐 극적이죠. IS급인데. 자, 이제는 북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도 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빨리 사라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서인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인 계열에서 남인 북인이 됐으니 몰라. 그래서요. 서인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예, 드디어. 예. 인조 반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잘 지내요. 예. 근데 이제 숙종 때, 네. 탈 많은 숙종 때. 아, 또 숙종 나오네. 남인이 잠시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장희빈을 통해서. 아, 장희빈. 예. 요건 좀 알죠, 제가. 예. 그러니까 장희빈을 생각하면 돼요, 숙종은. 예. 그런데 남인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고 그러니까 강경파는 무조건 자기 외에는 빼자는 애들이니까. 원리주의자들, 탈레반들이죠. 탈레반들 기본적으로. 그런 애들이 노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중견 이상들. 그러니까 나이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반대 정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서론 노론으로 나뉠 수 있죠. 아주 더 이제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주의라서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거를 말살하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노론에 가깝죠. 그때. 서론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고. 노론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습니까? 조금 많았죠. 송시열, 뭐 이런 송중길, 아이, 뭐 이런 우암, 애들. 우암 송시열. 예, 예, 준길이. 예. 아, 길이. 준길이 씨? 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노론이 되고,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론으로 빠집니다. 대체로 이런 싸움에서는 강경파가 이기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노론이 정권을 잡죠. 그러니까 서론은 언제 잡느냐면, 네. 짧게 잡아요.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잖아요. 아. 그 불화를 떼었다는. 불화를 때렸어요? 그런 야사에 야사에 있잖아요. 왜? 왜요? 숙종이 내치려고 하니까. 아, 이제 부엌 갔는데 이렇게 엄마가 장난치다가 떼먹었나? 아니, 이 나쁜 놈의 씨앗을 없애버리고 가겠다 이러면서. 누가 나쁜 놈이에요? 숙종이 자기를 이제 폐비시키니까. 아니 그 장빈 입장에서는 네. 자기를 데리고 놀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언제는 좋다고 했다가 그래 왕비까지 만들어줬다 다시 또 빈으로 격화시켰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지금 말대로 이놈의 씨앗을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겠다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들의 씨앗을 말리 그런 배를 이제 끊겠다 야사에 뭐 이런 있어요. 야사죠 네. 야사. 그러니까 아들의 그거를 뗐다고요?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이래갖고 있다고요. 했다 왜냐면 이거죠. 진짜 아들이었거든요. 경종이.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한 2, 3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거든요. 경종? 예. 경종을 밀었던 사람이 서론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경종이 죽음으로써 서론은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꾹 눌렀나? 아, 야사. 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뗀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누른 게 아니고. 떼기보다는 이제 꽉 잡았지 않을까? 이렇겠죠. 예. 중요한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북인 사라지고 서론 사라집니다. 네네네네. 서론은 나중에 이제 양명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 교과서에 강학파 해가지고 양명하겠던 이제 그 조금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남인하고 네. 노론이 남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노론이 남는데 노론이 이제 정권을 주로 잡죠. 네.
주로 잡는데 영조 때도 이제 노론이 주로 거의 정권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탕평책을 썼지만. 아, 탕평책. 근데 이제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뉩니다. 시파와 벽파? 예, 예, 예. 이건 또 누가 강경파예요? 벽파가. 아, 막혀 있는구나. 예, 좀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는 쪽이죠. 시파는 좀 봐줘야 된다는 쪽이고. 근데 역시 역시 또 다시 정권은 벽파. 벽파가 잡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늘 강경파가 이기는 것 같아. 예. 이 항상 선거할 때도 보면 이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파와 온건파에 대해서 강경파가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충성파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강온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충성파가 이기는 거예요. 낙점을 얻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서인이 되면서 네. 조선의 임금을 일종의 사대부의 한 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격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누가요? 서인들의 생각들이. 아, 서인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벽파는 나중에는 이제 왕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닌가? 일당 독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로 가잖아요. 이제. 아, 그걸 했던 사람들이 순조 주로 이후로. 벽파 사람들이에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정조 때 남인을 등용해서 한번 해보는데, 그러니까 순조가 되면서 왜 천주교 박해 하잖아요. 천주교 박해를 했던 이유는 남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아니, 그 벽파가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면 왕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그때는 왕도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아, 이미.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서인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네. 국혼물실이라고 해서 왜 왕비는 아. 반드시 자기 가문에서 내겠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다 서인, 그러니까 노론이나 벽파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프네. 자, 어떻게, 그럼 요 정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벽파가 네. 세도 정치를 하잖아요. 네. 세도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후의 벽파의 거두가 누군지 아세요? 벽파 처음 들었어요, 오늘. 네. 이완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매국노. 마지막, 그러니까 당수는 이완용이죠. 벽파의 당수. 아, 나라까지 팔아먹은. 그렇죠. 벽파가 나라를 팔아먹었네. 그러니까 너무 이것들이 참 이것들이. 완용이나 이런 애들이 참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일단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힐링의 시간을 좀 저희가 갖도록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붕당이라는 게 이렇게 네. 자꾸 분화되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미분되고 네. 우스갯소리 혼란이 적분돼가지고 이게 참 나왔습니다. 또 아니, 하나. 그게- 갈등이 미분되고 혼란은 적분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했던 뭐 제 표현은 아니고 이병조 선생의 표현이었는데 아, 그 교수다. 그러니까 저런 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책을 읽거나 이러면 네. 적어놔야 되는데 적어놓은 거 있는데 또 딴 데다 놓고 오고 이러니까. 적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프린트물 좀 덜 챙기시고 그걸 가져오세요. 근데 저는 이 맡은 임무가 이쪽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 딱 이렇게 그것도 저 좀 주세요. 이러면서 나는 저 차이고. 그러니까 이런 당파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정프로나 다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서로 팔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맞습니다. 당쟁을 하고 그래서 본래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절대 팔을 짓지 않는다, 당파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사실 현실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계속 당파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원수 취급하고 불구대천의 원수로 되고 이러면서 사실 좀 민주주의 훈련이 제대로 못된 지점이 물론 또 서로 견제 균형 속에 우리도 나름 또 이런 정치를 한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좀 민주주의로 못 이어진 거는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뭐 정리를 뭐 깔끔하게 해주셔서 예. 우리 저 네? 왕 누나 네. 이해했어요 오늘? 아유, 먼 길 왔는데 네. 남은 건 탕수육밖에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예. 에이. 저희 게시판에 보시면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탕수육으로 본 조선. 근데 알장 PD가 짱이다 그분은 네. 또 정박이 설명을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기억에 남으신가 봐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혹시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야동으로 본 조선 붕당의 이해도 있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보시면. 정말 이해 잘 되실 겁니다. 남성분들은 네. 야동을 이용하시고 또 식탐 있으신 분들은 이 탕수육으로 본 조선 붕당. 탕수육이 참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설명하기가 이럴 때. 탕수육은 중국 음식이죠. 이름 있어요. 중국 요리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당이 네. 설탕이에요. 네. 수가 식초예요. 아. 로가 육이거든요. 네. 로 고기예요. 그러니까 네. 달고 새콤한 달고 시큼한 고기죠. 그러니까 당추로. 그러니까 우리만 어디에 있냐고요. 그거 그대로 하면 탕수육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국 요리죠. 그러니까 저기 지방으로 지방? 치면. 네. 난 북경에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그래서 위도가 비슷하잖아요. 북경하고 이게 이쪽 중부지 예, 이러니까 예. 대체로 북경 음식들하고 이런 데가 산동이나 이쪽. 근데 왜 산동반도 사람들이 왜 중국집 네, 그러니까. 많이 차리잖아요. 왜냐면 네. 그 산동반점. 그러니까 산동반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일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반도로 많이 건너온 사람은 산동지방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왔었고. 외국 일로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일본 쪽은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간대요. 아. 그래서 이제 왜 중국 음식도 조금 다르게 거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동식이 많은 거예요.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고. 인천하고 여기 네네. 산동 지방에서 본래 쫙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 중국 인천 지방 그렇죠, 중국 거리는 그렇죠. 대부분 산동 지방 분들이 많고 일본은 요동 지방에서 많이 갔어요. 요동요? 네네. 확실합니까? 찾아보세요. 아니, 요동은 아닌던데. 아무튼 야동 탕수육은 중국이 잘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튀김을 잘해요. 중국은. 역시 친중파야. 중국 식당은 장점이 있어요. 뭘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대로. 아 그러니까 요리를 수백 가지를 네. 뭐 그래서 이거를 참. 닭고기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끝내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라조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추찌가 찌가 닭이에요. 그러니까 찌로. 기라는 게 한자로 기가 닭이고 네네. 육은 돼지고기를 뜻하고. 네, 그래서 네. 당추찌러라고 해달라고 하면은 어.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육은 돼지고기가 항상 소고기를 하려면 우육이라는 말을 써야 되죠. 녀로. 아니, 어. 그러니까 녀로가 이제 소고기고 어. 쭈로. 그러니까 로는요 돼지고기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고기인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래요? 돼지고기로 통칭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나만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그 19세기 말 때 이제 의화단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의화단. 예, 그러니까 이제 무술한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서양에 네. 반대해가지고 이제 아, 청나라의 예. 구원을 받아가지고. 황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네, 의화단 황병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황비홍. 황페이홍, 황비홍. 페이홍. 페이홍. 홍병. 페이홍. 네. 그러니까 그때 고 의화단이 운동이 시작된 데가 산동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동이 완전 난리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화단에 건너온 있는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건너왔다고 하면 그 기억이 납니까? 진짜 떡국열차 괜찮다. 탕수육에서 산동 갔다가 아니, 산동반도 일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왜? 왜를 얘기를 해주는 거. 우리 떡국열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산동지방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산동지방 사람들이 본래 기본적으로 무술이라든지 전쟁에 강한 아, 사람들이잖아요. 강해요. 그래서 산동대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산동지방 출신들이 몸집이 그 안이 많아요. 산동대인. 산동대인.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전략가라든지 음. 장군들이 많이 배출돼요. 산동 아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우가 산동지방이잖아. 그래요? 네. 적도 맡하고. 아니, 그거로 알고 있는데 관우는 저쪽 이쪽. 아닌 거 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장비가 이제 연인이라 북경 쪽 사람이고요. 장비는 연인이고 관우는 이제 저쪽 어디? 서쪽. 아, 오늘 그 탕수육으로 본 이 조선 붕당의 이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돌리셨던 분들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거 재밌는데, 그죠? 그럼 이제 댓글에 나오겠죠. 아, 끝까지 믿습니다, 들어라. 여러분. 네. 번외편 괜찮다 이런 거. 자, 어떻게 뭐 번외편 요 정도로 정리해 되겠습니까? 꽤 갔어요, 근데 또. 아, 그래요? 이게. 자, 이 떡국열차 번외편은 여기서 잠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번외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그대 손길로 쉬게 해주어 언제나